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사회 전기기능사 필기 보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보건 문제라고 하면은 이 CBT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문제들만 저희가 60개 골라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교재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번개 배송으로 매 회차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다산에듀에 있는 문제집과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새로 나왔는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 물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몇 가지 변수가 있죠? 맞아요.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어떻게 되나요? 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유 저항, 그리고 면적, 그리고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때 low라고 읽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통 구리가 철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길이는 길수록 전기 저항이 더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을수록, 좁을수록 더 전기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 저항과 길이에는 비례하고 이 면적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이 전기 저항을 나타내는 식 R을 표현하는 변수로서의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답은 어떤 게 될까요? 이 첫 번째, 물체의 종류는 맞아요. 두 번째, 물체의 길이도 맞죠. 세 번째, 그런데 물체의 모양? 자, 이건 아니죠. 물체의 4번 면적과는 관련이 있어도 3번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2번, 단상 3선식. 자, 여기에 100V, 200V 회로라고 되어 있죠. 단상 3선식인데 100V, 200V라고 하는 회로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선이 세 가지가 오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가운데가 중성선일 테고, 자, 이 사이는 이 100V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두 개의 선은 200V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단상 3선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0V의 전구를 R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100V의 콘센트를 C라고 했고, 200V의 전동기가 M이래요.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 결성법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 램프 R을 100V를 사용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100V의 콘센트 C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0V의 전동기 M이 있다고 하니 200V 사용하려면 이렇게 M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R과 C는 100V에 걸리고 M은 200V에 걸리는 바로 이 그림을 찾으면 되고, 바로 그 그림이 몇 번? 1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거 별표 2개 쳐주세요. 몇 개? 2개. 여기서 보면 이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데, 이거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번에 볼트 퍼 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 볼트 퍼 미터는 이 전개의 세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4번, 아래 회로의 전류값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4번과 같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일단 전압을 싸그리 더하고, 두 번째, 저항을 싸그리 더하게 됩니다. 전압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그림에 15V가 있고 아래 그림에 5V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이니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뺍니다. 그러면은 전압은 10V가 되고요. 이 저항을 싸그리 다 더하게 되면 1옴, 2옴, 3옴, 세 개 다 더하면 6옴이죠. 여기에 아래 4옴까지 하게 되면은 저항은 10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 이때의 저항이 15V이고 이때의 전압이 10V이니 흐르는 전류는 1A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맞아요. 1A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5번,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 자, 이 회로의 전체 전류를 큰 I라고 했을 때
R2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R1과 R2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니 여기에 저항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놓을 건데 여기 있는 애 이름이 R1이고 여기 있는 애 이름이 R2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회로의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으니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I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R2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편의상 우리는 이걸 I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I2는 얼마가 됩니까? I2는 이 전체 전류 I 곱하기 이 두 개를 더한 것분의 즉 R1 플러스 R2분의 이 자기 거예요? 남이 거예요? 여기 흐르는 걸 알고 싶으면 남의 거죠. 왜냐하면 남이 클수록 나한테 흐르는 전류가 커지니까 여기에 R1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I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 자, 그게 몇 번과 모양이 똑같습니까?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모양이 똑같은 것은 몇 번? 맞아요. 3번으로 넣을 수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6번 기전력이 1.2V 용량 20A 전지를 직렬로 5개 연결했을 때 기전력이 6V라면 이때 전지의 용량은 몇 A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지를 여러 개 놓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거기 직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직렬이라는 말에 별표 2개. 자, 이 문제도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뭐라고요? 직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별표 2개. 왜? 직렬을 지금 몇 개, 5개 놓았다고 했잖아요. 5개 놓든 10개 놓든 무조건 직렬로 놓게 되면 한 개의 용량과 똑같게 됩니다. 지금 한 개의 용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20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개를 연결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한 개의 용량값과 같게 된다. 그래서 20A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병렬로 되어 있다. 20A짜리가 5개 되어 있다고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100A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1W세크와 같은 것은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전력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 전력량이 되는 거고 이 단위는 1줄이 되는 거죠. 1줄은 0.24 칼로리의 열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는 거고요. 답은 1번이죠. 8번.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이 90%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에는 이 전력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그 다음에 전압을 알 때 R분의 이렇게 V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전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원래 1000W짜리였대요. 그런데 전압을 얼마에 90%만 넣어줬대요. 0.9의 제곱이 된 거죠. 그렇죠. 0.9V의 제곱이 된 거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9에 제곱하게 되면 81%만 놓게 되니까 원래 1000W였던 것이 전압을 10% 줄였을 때 810W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810W 3번이 되죠. 20번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2시간 동안에 40도 올리기 위하여 사용할 전열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면 되겠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C, M, 세타.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질량,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 여기 P가 바로 전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전력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여기다가 시간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효율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860이라고 하는 상수도 곱할 겁니다. 자, 이 식으로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은 P, 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넣어야 되는가? 이거 계산하게 되면 860 에타 T 집어넣게 되고 860,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T, 시간 넣고요. 여기서 시간은 반드시 뭐죠? C의 단위죠. C, 초가 아닙니다. 여기 물의 비열 곱하기 질량 그리고 세타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860 곱하기 자 이제 효율 한번 보죠. 효율이 얼마입니까? 60%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은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0.6 곱하기 2시간 분의 자 물의 비열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질량 몇 리터가 됩니까? 100리터가 되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40도, 20도, 20도에서 40도로 올라갔으니까 20도만큼의 온도 변화가 생길 거고요. 자, 그럼 이때 나오는 값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1.938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답이 됩니다. 1.9kW짜리 우리가 전열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10번 문제는 무슨 법칙이 되는 거죠? W는 이렇게 K, I, T 나와 있는 거. 무슨 법칙?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KIT에서 이 IT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전기량 Q가 되는 거죠. 반드시 석출량은 이 전기량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패러데이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전기량과 그 다음에 K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쓴 1번이 됩니다. 11번, 자 이거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데요. 1쿨롬의 전하에 의해서 자 100뉴턴의 힘이 작용했다. 이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11번 힘이라고 하는 것, 힘 F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이 전기량을 곱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E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E는 물어보려면은 Q, 힘을 전기량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F, 전기 힘이 100뉴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기량이 1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100V per 미터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자,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문제 풀 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실 때, 자, 구수라고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어요. 뭐라고요? 구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수. 구수. 구리. 그 다음에 수소기체. 구리, 수소기체. 구리판이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그래서 구수. 답은 1번. 13번. 커패시터 중에서 온도 변화에도 용량의 변화가 작고, 그 다음에 극성이 있고, 자, 그리고 자체의 플러스 기호로 전극을 표시하고, 가격은 비싼데,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엄격하고, 자, 주파수가 높은 애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탈 콘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전해 콘덴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해 콘덴서 정도에서 멈추는데, 이 뒤에 부수적인 조금 수식어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가격이 뭐 비싸다. 그 다음에 용량 변화가 온도에 의해서 용량 변화가 엄격하다. 이런 말 들어가면 여러분 탄탈 콘덴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14번. 자석 밀도가 2웨버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장에 자기장과 30도의 각도에 길이 0.5m 도체 8A 전류 흘렀을 때 전자력,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힘 물어보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F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여기서 B라는 것은 자석 밀도, I는 전류,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각도. 대답할 수 있겠죠. B, 자석 밀도가 얼마입니까? 자, 2고요. 몇 암페어가 흘렀습니까? 8암페어.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가 얼마큼 됩니까? 0.5m. 그 다음에 사인 각도가 몇 도예요? 30도. 그러면 사인 30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기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계산기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과 강의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강의를 쭉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고서 내가 강의 다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뭔가 좀 모자라요. 좀 뭔가 완벽한 공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완벽한 공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바라신다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직접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답이 뭐냐고요? 답은 2번처럼 나와야 돼요. 아셨죠? 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해보세요. 15번.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 헨리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하면, 자, 두 코일의 자속에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직렬로 각각 연결하였다면 합성 인덕턴스의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 이거는 이제 괜히 말이 어려운데. 자, 이거죠. 원래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L은
L1 플러스 L2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잖아요. 그쵸? 가장 큰 값 하면은 플러스 됐을 때, 가장 작은 값 하면은 마이너스 됐을 때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값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감았을 때 가동 접속이고, 이 가장 작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감았을 때, 즉 차동 접속이니, 원래 가장 큰 값일 때, 즉 가동 접속일 때는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2m이 되고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는 차동 접속이 될 거예요. 자, 이때는 L1 플러스 L2하고 마이너스 2m이 될 거예요. 자, 둘의 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 둘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L1에서 L1을 빼면은 없고요. L2에서 L2를 빼면은 없고요. 2m에서 마이너스 2m이 되면 여기 m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뭐가 됩니까? 4m이 되죠. 그래서 가동과 차동의 차는 4m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맞아요. 딱 보면 2번이죠. 16번, C의 회로에서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자,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에 대해서는요. 일단 R은 어떻습니까? 저항만 있을 때는 이거는 동상이죠.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같죠. 자, 그 다음에 L은요. 이번에는 전류가 늦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상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C는요. 이때는 전류가 더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더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 맞아요. 이것도 2번입니다. 17번. R은 3옴, 오메가 L은 8옴, 오메가 C분의 1은 4옴인 RL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피던스 어떻게 계산하죠? RLC 직렬회로에서 전체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죠. 여기서 XL이 뭐예요? 이게 오메가 L이고요. XC가 뭐예요?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쵸?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여기에서 R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딱 이 문제에서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여기가 3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L은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8이라는 거예요. 8, 그 다음에 빼기. 자, XC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라는 거죠. 4의 제곱 집어넣게 되면 8 빼기 4 하면 4죠. 그러면 3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얼마예요? 25가 되죠. 25 루트 하게 되면 2가 얼마입니까? 맞아요. 5 이렇게 딱 나오죠. 답은 그래서 얼마다? 5 대답할 수 있죠. 1번 18번이죠. 3옴 그 다음에 L은 10.6mH 그 다음에 RL 직렬 회로에 V는 500V 주파수는 60Hz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크기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저항이 지금 3옴이고 L이 10.6mH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18번에 자,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L인데 XL 식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L이죠. 그러면 2 파이 FL 제곱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R이니까 일단 저항이 3옴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14 곱하기 자 여기 주파수가 얼마냐? 60Hz고요. 그 다음에 L값이 10.6mH예요. 주파수가 60 곱하기 10.6 곱하기 10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 자, 이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인데 임피던스가 5고 자 가해준 전압이 얼마였냐면은 여기 500V라고 하네요. 500V를 하게 되면 이거 자 100A 그러겠네요. 답 얼마? 100A. 문제 좋죠. 여러분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23년도 사회에 나온 문제예요. 네.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저항 8옴 유도 리액턴스 6옴인 RL 직렬 회로에 자, E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시력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굉장히 지금 RL 직렬 회로, RLC 직렬 회로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나왔죠. 여러분 흐르는 전류 I는 뭐예요? 임피던스분의 V죠. 임피던스는 지금 얼마예요? 8, 6이니까. 이거 10이죠. 그쵸? 자, 전압은 얼마예요? 100 루트 2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효값 구하게 되면 100 루트 2는 최대값이니까 나누기 루트 2 했을 때 자, 그 값 100V가 되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전류는 10A.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20번. I는 I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자, 이걸 복소수로 표시하게 되면 얼마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6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각도로 하게 되면은
지금 20번. 자, 6분의 파이. 우리가 호도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 180이니까 각도는 30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료값은 얼마예요? 10 사인이라고 됐으니까 10이 바로 최대값이어서 이걸 우리가 시료값으로 바꾸려면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10을 루트 2로 나눈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하게 되면은 자, 이 값을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코사인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0도가 되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j 하고 사인 마이너스 30. 자, 계산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6.12 마이너스 j 3.5 나올 거예요. 답은 1번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21번. 직류 발전기에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곳은 어디냐? 바로 공극이죠. 공기와의 극에 바로 자기 저항, 자기 자속이 잘 흐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4번. 22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분권 전동기의 단자에 220V를 가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30A, 전기자 저항이 0.26ohm이라고 하면 역기전력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분권 전동기죠. 분권 전동기는 전기를 가해주는 거죠. 자,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해준다고 하고 분권 전동기 이렇게 내부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전기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주는 전압이 220V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리죠. 자,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30A가 흘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30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항이 0.260이래요. 0.260. 그러면 여기 역기전력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기전력은 얼마입니까? 내가 공급해준 전압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 뺐을 때 나머지 역기전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역기전력 이 C는 얼마큼이 됩니까? 맨 처음에 공급해준 전압 220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중간에 전압 강화 30 곱하기 0.26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 곱하기 0.26 하면 얼마가 됩니까? 약 계산해 보시면은 아마 한 7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212.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7.8, 7.8 정도 나올 거고. 자, 대답하면 그럼 여기에 몇 볼트 걸린다는 거예요? 212.2V가 걸린다는 얘기죠. 답은 2번. 23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전기는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차동 계전기라고 할 수 있죠.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계전기의 종류입니다. 차이가 나면 동작해라. 24번. 변압기의 1차 측 전압이 3300V이고 권수비가 15일 때 2차 측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 이런 거잖아요. 1차 측 전압이 3300V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권수비가 15는 15분의 1로 줄어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3300V를 변압기의 1차 측에 넣었는데 1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자, 2차 측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당연히 그러면 3300 나누기 15를 할 거고 자, 그 답은 220V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5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자, 이거 별표 2개. 너무 많이 나오죠. 자, 25번. 전압 변동률 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가 여기에서 지금 3%라고 했고요. 코사인 세타는 0.8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4%라고 했고요. 이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죠. 계산하게 되면 8, 3에 2.4, 6, 4에 2.4 하게 되면 여기 4.8%. 자, 이렇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8%. 3번이죠. 26번. 부호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4번.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자, 이것도 별표 몇 개? 3개. 자,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몇 개? 3개 드립니다. 3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제가 무려 3개의 별을 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죠. 4번. 27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조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삼각형 또는 Y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삼각형 혹은 y의 개수를 세웠을 때 홀수가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홀수가 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딱 2번밖에 없죠. 28번. 변압기를 y 델타 결선한 경우에 2차 측의 출력이 1이라면 1차 측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변압기 결선 방법이 있는데 여기 델타 Y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가? 우리가 델타에서 Y로 갈 때는요. 전압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승압을 할 때 사용하고요. 자, 이것은 전압을 내릴 때 사용하니까 우리가 전압을 낮춘 강압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델타 Y라고 했으니까 승합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2차 측의 출력이 1이래요. 여기가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3배 한 게 1이었으니까 델타일 때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을 나눈 거죠. 1 나누기 루트 3배, 즉 1 나누기 얼마? 루트 3배 한 것이 1차 측의 원래 전압이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루트 3 하면요. 루트 3이 1.7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아마 0.577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그럼 몇 번? 3번, 0.577. 29번, 변류기 개방할 때 2차 측을 왜 단락, 쇼트시키는가? 이 개방한 상태에서는 과전압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은 1번. 이 과전압이 유도되면은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1번 2차 측 절연을 보호한다. 자 이게 답이 됩니다. 30번 60Hz 이극의 유도전동기 슬립이 10%일 때 매분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도전동기 회전수는요. 자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를 곱한 것과 같아요. 이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P분의 120F를 구한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자 1 빼기 슬립 일단 슬립은 얼마입니까? 여기 슬립이 10%라고 했으니까 자 0.1이고요. 그렇죠? 여기 극수가 2극이고 60Hz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20 곱하기 자 60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3600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예요. 3600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고르게 되면 됩니다. 324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31번. 슬립 4%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자, 이것도 별표 2개. 이거는 풀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딱 보고 맞추는 겁니다. 답이 뭐라고요? 답은 2번 24예요. 24배를 해준다. 이거는 관연도 문제에서도 거의 계속 그대로 나오는 문제예요. 32번 6극 72홈 표준 농형 삼상 유도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매극 매상당의 홈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홈수를 뭘로 나눈다고 했어요? 매극 그 다음에 매상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지금 홈이 72개라고 했고 매극이 지금 6극에 그 다음에 3상이니까 6극에다가 3상, 6, 3, 18, 72를 18로 나누게 되면 얼마? 4 나오겠네요. 답은 1번. 33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엇인가?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시험 다 필요한데 4번에 슬립 측정 이거는 필요가 없죠. 4번 해당 없습니다. 34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자기동법에서 계자건설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동기전동기는 혼자서 스타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셀프 스타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전동기법이나 자기동법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계자건설은 왜 단락하게 되는가? 여기 앞에서 저기 문제에서 나왔는데 뭘 단락하게 된다. 왜 단락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고전압이 유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전압이 유도돼서 코일이 솟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도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자 그게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35번 6극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8극의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5번. 자, 여기 A라는 발전기가 있고 자, B라는 발전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B라는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는가? 회전수는 달라도 되는데 주파수가 일단 같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A라는 발전기가 6극에 1200rpm이래요. 자, 여기가 6극이고 그 다음에 1200rp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NS는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니까 여기 극수를 6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1200으로 놓으면 주파수가 얼마? 주파수가 아마 60Hz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발전기도 지금 8극이고 똑같이 60Hz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몇 RPM으로 돌려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몇 RPM으로 돌려야 될까요? 보통 1200보다는 이제 낮아야 되겠죠. 반비례하게 되니까. 그럼 8극 60Hz일 때 동기속도 계산하게 되면은 8분의 120 곱하기 자 6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요? 한 900 정도 나올걸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36번 동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기조상기를 우리가 부종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불이 그렇게 외웠었고 과여자로 하게 되면 과콘 그렇게 외웠었죠. 과여자로 하게 되면 콘덴서로 작용하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37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기전력에 대해서 전류가 90도 늦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되죠. 전기자 반작용 그림. 맨 처음에 이렇게 십자가 그린 다음에 자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 자 양쪽에 V, 그다음에 I 놓고 판 위에다가는 감자 집어넣게 되면 되죠. 감자 아래는 그러면은 증자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동기 발전기에서 그럼 이제 왼쪽에 자 두 개의 분면을 보면 되고 이때 기전력에 대해서 전류가 90도 늦을 때 전류가 늦는 거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작용? 감자 작용이 일어난다. 자, 답은 4번. 이 표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 잠깐 그리면 한 문제 맞는 건데요. 막 저기서 막 임피던스 2파이 FL 해서 한 문제 맞추나? 요거에서 한 문제 맞추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38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서 주파수 제어가 어떻게 되는가? 2번. 인버터 제어. 주파수를 제어하는 거는 인버터 제어죠. 39번. 에버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온도에 따라서 증가한다. 온도 증가하게 되면 이 전압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 40번. 다음과 같은 회로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조금 완전히 제가 만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아마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4개 중에서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걸 뽑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선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시장을 뽑든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우리가 투표라고 한다면 이 객관식 시험에서도 보기 중에서 한 개 가장 그래도 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뽑는 겁니다. 이거 4개 다 답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여기 문제가 이상했다고 해서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 안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뽑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걸 뽑게 되면 그래도 얘기가 조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앞에 교류를 입력했는데 S1과 S2가 각각 방향이 다르게 되죠. 자, 여기 S1은 위에서 아래로 가고요. S2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이 되니 자, 여기 이제 A, B 중간에 부하가 있다면 좌에서 우로 가는 형국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일반적일 텐데 자, 이렇게 제어를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이걸 직류 전동기라고 부르죠. A에서 B로 가는 거. 그래서 자, 이거 제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다? 직류 전동기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41번. 합성 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 전선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3번 18 이건 없죠. 42번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 사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2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비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전주가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옥내 수용가가 있고 자 그다음에 전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DV 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2.6m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2.6mm 이상인데 이 간격이 만약에 15m가 안 된다. 조금 거리도 짧은데 봐주십시오 형님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2.6이 아니라 내가 2.0까지는 봐줄게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m가 안 될 때는 우리가 2.0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43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자 직류에서의 저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 저압은요 1500V 이하 교류 저압은요 1000V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너무 쉬워요. 44번 PC 테이프의 용도는 무엇이냐? 전선 배관에다가 전선 넣을 때 반대편에서 쭉쭉쭉 이렇게 넣고 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걸 우리가 PC 테이프라고 하고 배관에 전선 넣을 때 사용하죠. 45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박강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박강 전선관은 홀수인데
홀수인데 보기도 다 홀수네요. 그래도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에 35는 없습니다. 46번.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문제예요. 합성수지관에 비해서, 자,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원래 뭐 금속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무엇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합성수지관, 플라스틱관보다 금속관의 장점이 아닌 게 뭐냐? 자, 첫 번째, 신축작용이 적다. 맞죠. 금속관이니까.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높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배선의 변경이 쉽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속관이기 때문에 한번 고정하거나 가공하거나 설치하면 이 쉽사리 바꾸지 못한다는 게 금속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그 단점이 딱 3번에서 이렇게 짚어주네요. 그래서 3번은 아니에요. 4번에 내화성이 좋다. 불에 강한 건 맞으니까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7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저압일 때는요, 우리가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뭐 케이블, 그리고 금속재, 가요전선관 이런 것들 다 통합니다. 그런데 2번, 금속 몰드? 금속 몰드? 몰드? 안 돼요, 이거. 금속 몰드는 안 돼요. 금속 몰드는 노출되어 있는 공사,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48번,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수지관을 삽입했을 때 합성수지관은 외경에 최소 몇 배를 넣어야 되는가? 자, 이거 우리가 커플링 이야기하는 거죠. 커플링 할 때 접착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봐주죠. 0.8배까지 봐주게 되고요. 자, 접착제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 1.2배가 되는 거죠.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금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라고 딱 처음에 알려줬으니까 답은 1.2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49번. 폭연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어떤 부속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이 문제 잘 보시고 여러분 동그라미 제가 치라고 하는 곳에 치세요. 첫 번째, 폭연성 분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여기. 폭연성 분진 그 5글자의 동그라미.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가요성의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요성, 잘 휘어지는 부분에 폭연성, 분진, 이 분말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어떤 설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다면 1, 2, 3, 4 중에 딱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3번 대답할 수 있죠.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이 있어야 된다. 그쵸? 방폭형, 폭발을 방지하는, 분진에 대해서 폭발을 방지하고 유연성, 이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속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50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설비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전로의 대전압은 400V 이하로 해야 된다. 300V 이하. 자, 두 번째. 전기기계기구는 개방형으로 시설해야 된다. 화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전폐형으로 시설해야 됩니다. 3번.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순환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맞아요. 4번에 백열전등 및 형광등을 포함한 전기시설은 일절 금지된다. 조명 정도는 켜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옳은 얘기예요. 51번.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2mm. 답은 2번. 52번. 건축물의 종류에서 은행, 상점, 사무실의 표준 부하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자, 여기 밑에 힌트 보시게 되면 우리가 표준 부하에 대한 요 표 있죠. 주택, 아파트가 40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은행, 상점 이런 것들은 얼마예요? 20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53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교통, 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할 때 지락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이때 전압 150볼트. 답은 1번. 54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접지선의 굵기는 구리선일 때 최소 얼마여야 되는가? 자, 구리일 때는 6이고 그 다음에 철일 때는 50. 구리일 때는 6이고 철일 때는 50. 구리일 때는 6. 알았죠? 답은 3번이죠. 55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자, 저압 수용과 자, 개통접지가 TNCS 방식일 때 자, 중성성 결병 보호 도체, 자, 고정 전기설비만 이용할 수 있을 때 도체가 알루미늄일 때는 담유적 얼마여야 되는가? 구리일 때는 10, 알루미늄일 때는 16. 자, 이런 것도 외우기 힘드시죠, 그렇죠? 자, 그래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일단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56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경관은 얼만큼이어야 되는가? 자, 철탑 경관 얼마이어야 됩니까? 철탑 경관은요 600m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안 공사가 들어간다.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가 들어간다면 조금 줄이죠. 얼마? 400m로 줄일 수 있는 거죠. 57번 한 개의 전등을 세 곳에서 자유롭게 점등하기 위해서는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를 각각 몇 개씩 필요로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 전멸이래요? 3개소 전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3로 스위치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양쪽에 2개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넣으면 됩니까? 4로 스위치를 넣으면 되는데 3개소니까 우리가 4로 스위치 1개면 되겠네요. 만약에 5개소에서 전멸한다. 그러면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답은 3로 2개, 4로 1개, 2번이 되죠. 58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자,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함께 부착돼야 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전기 기능사 실기하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볼 겁니다. 과부하 계전기, 뭐 과전류 계전기, 자 이런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59번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30A일 때 39A의 전류가 흘렀다면 몇 분 이내에 차단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A짜리라고 했으니까 30A짜리는 몇 암페어? 63A 이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30A인데 39A가 흘렀대요. 이 몇 배입니까? 일단 1.3배가 흐른 거죠. 그렇죠?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39. 자, 이때는 몇 분 안에 우리가 동작 전류는 1.3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부동작 전류는 1.05배죠. 이때 60분 이내에 돼야 되겠죠. 63A가 만약에 넘게 되면 이때는 120분 이내가 되는 거고요. 답은 2번 60분. 60번. 이 그림 나오면 그냥 보지 말고 딱 그냥 3m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분기점 문제죠. 그렇죠? 분기회로와 보호장치 전원 측에서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 답은 우리가 3번 3m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2023년 사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연도 문제 이제 쭉 풀어보면서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외울 거야. 계산하는 문제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만약에 한 3주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론부터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 발휘할 수 있고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반드시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런 내용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잘 맞출 수 있는가.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 하나하나씩 내가 완전히 씹어먹는다. 완전히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건너뛸 수 있지만 웬만큼은 내가 다 뜯어먹는다, 씹어먹는다는 생각으로 잘근잘근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이 전기기능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아주 멋진 성과를 거두는 것과 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한 걸음 임해 주시고요. 언제나 다산리드도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